노무현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가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입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윤 대통령 취임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군의 날인데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이 국군의 날 메시지, 이 북한이 최근 일주일 새 이제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한 배경, 그리고 또 여야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좀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 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압도적 대응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담대한 구상을 앞세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강경 기조, 이 대북 메시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강원 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예. 국군의 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군의 날 행사장에 가서는 우리의 그 안보 의지를 확실하게 윤 대통령이 이제 국군 통수권자로서 천명을 한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8.15 경축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회에는 이제 담대한 구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차피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이른바 햇볕 정책식의 그 정책을 계속 이어갔지만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는 안보고 네네. 그다음에 남북 협력은 협력이다 하는 예. 구분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일환으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저렇게 그 어떤 압도적 대응 예. 이걸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뭐 여러 뭐 대화 제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양면 전략으로 예.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화면에서 뭐 잠깐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이 괴물 미사일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핵은 뭐 우리가 흔히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핵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핵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현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뭐 탄두의 중량이 거의 9톤까지 간다는 거죠. 예. 구체적인 재원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만은 네. 거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우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도 보유하고 있다. 아하. 이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예. 북한에 대해서 그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네네. 이게 일주일 새 지금 네 번째거든요. 근데 좀 어제 있었던 일들 때문인 것 같은데 왜 좀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 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코로나19라든가 여러 상황 등을 이유로 해서 아예 연합 훈련을 원래 하던 걸 하지 않거나 유예했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제 극복 국면에 들어선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이 한미 연합 훈련 체계, 한미 동맹 체계 그리고 이 핵 확장 억제력에 대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한미일 합동 이 대잠 훈련이 열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목하는 것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필두로 한 미국의 항모 강습단이 지금 북한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이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북한이 나름 이 히든
비행카드로 생각하는 게 SLBM이라고 하는 네. 잠수함에서 쏘아내는 이 탄도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의 항모 강습단 같은 경우는 그 같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감지해내서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네. 북한 입장에서는 허리띠 잔뜩 졸라매면서 나름의 비장의 무기 개발했는데 지금 한미 연합 훈련 과정에서 그 비장의 무기 파해하는 훈련을 하니까 시위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뭐 일주일 사이에 4번을 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도 많은 경제적인 어떤 제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구책을 위한 한미 훈련에 대응하는 의미로 일주일에 4번 미사일 쏠 게 아니라 그게 다 배고픈 북한 주민들 밥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뭔가 조금 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4번을 쏘고 있고 이제 한미 훈련에 대한 이제 반발일 것 같은데 네. 또 뭐 핵실험 예고도 지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이 예상돼 있고 또 11일 8일 미국 중간선거 또 중국의 시진핑 상기를 연동하는 20대 당대 그런 기점이 아마 7차 핵실험의 어떤 카운트다운이냐.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 사이가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금 뭐 장 이상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일단은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을 안 하기도 어려운 그동안의 관행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속은 타지만 실제로는 그걸 무대응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어떤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어떤 그 긴장도가 높아지는 데 대한 맞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최명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봐야 될 지점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북을 자극할 만한 언급은 잃지 않았다는 것. 또 혹은 북한의 김성 유엔 대사가 남한을 자극하는 얘기가 한마디 없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겉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남북 간에 소위 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정 정도의 논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것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직 뭐 이렇게 좀 배치하는 국면이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깊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4발 쐈지만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 또 혹은 미국의 부통령이 왔을 때는 안 한다든지 어떤 하면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미국을 눈치 보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 감춰져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추진한 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엊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예상을 하셨는지 먼저 변호사님께서 사실 예상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한 당일 대통령이 도어 스토핑에서 한 말은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건강을 상해가면서까지 일하는 장관을 보았느냐고 국민들이 판단을 정확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구나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표해집니다. 이번에 그 순방 외교의 성과라는 게 사실상 초라하다라고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48초 외교 한일 뭐 굴욕회담이다 이런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는 박진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 IRA 어느 정도까지 파악해서 대통령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올 때 보고를 한 상황인지 외교 당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판단하고 대통령께 보고 올렸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과 괴리돼서 정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IRA 법안 등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 민생과 결집하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 국회에서 처리된 7차례 해임 건의안 가운데 2016년 김재수 장관에 이은 이게 2번째 거부 사례입니다. 2016년 당시 전국은 정말 급속도로 얼어붙었는데 여야가 지금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좀 어떻게 좀 파장을... 근데 7번이라고 하지만 앞에 3번은요. 사실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때는
해임 건의안이 아니고 해임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해임 결의가 있으면 반드시 해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그 뒤에 건 4건인데 뭐 사실 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정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 범위에 있는 거고요. 네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자꾸 후폭풍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 부분은 이제 윤 대통령은 적어도 민주당이 규정하고 있는 외교 참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외교 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예. 그러나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뭐 일부 중도층이나 거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지금 윤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금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제 어제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서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 그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좀 국익을 생각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해리스 부통령도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좀 전해지고요. 박진 장관의 말처럼 국익을 생각할 때다. 지금 경제가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의 이번 논란과 관련된 대응에 야당이 비판할 지점이 전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야당으로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이 논란과 관련된 대응이 13시간, 15시간 만에 나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정을 다 이해해준다 치더라도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아주 따끔하게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다만 모든 비판은 정확해야 되고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비판의 포인트도 조금 초점이 잘못된 느낌이고요. 이게 뭔가 잘해보자고 잘하라고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참에 건수 잡았다고 우리가 한번 본전을 뽑아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대통령실 잘못했어. 국민들도 다수가 질책하면서도 동시에 야당의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과연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 주실지 의문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더 나은 대한정당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예. 도를 넘지 않고 이 정부 성공을 위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도 이 기회를 빌어서 쓴소리 좀 하자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건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시점도 그렇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국회의장에 대한 뭐 탄핵 결의였나요? 사퇴 촉구였나요? 이거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그냥 정치적으로 전국만 급냉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국민의힘 역시도 이 민주당의 과유불급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되 그걸 또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아치겠다고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물러가라라고 실효성이 없는 결의를 내는 게 해법인가. 예. 그렇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할 말 다 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어떻게든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홍근 원내대표가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만나서 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풀 건 풀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사명입니다. 예. 그러한 정치적 노력이 과연 지금 물밑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 여야 정당 모두에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찬 이사님이 얘기한 건수 잡은 것 아닌가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영주 전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하신 전체적으로 외교 뭐 참사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초라하다, 굴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는 돌아가는 상황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단 말이죠.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좀 그래서 우선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시기 전에 이미 그런 얘기들 좀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월 15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정부에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일정을 잡았고 어제 조율 중이다 예, 예, 했는데 예. 일본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 근데 말하자면 외교 안보 라인 전체가 너무 처음부터 큰 기대를 했다라는 것. 또 실질적으로 그 나라 상황들이 예컨대 미국 중간 선거라든지 예. 일본의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라든지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과연 정상적으로 앉아서 그런 길게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정 없이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더 일정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대가 너무 높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거나 네. 혹은 실제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제대로 된 만남이 없다 보니까 공여하는 데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4배 이상의 400% 이상의 어떤 우리 1억 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회 동의나 그런 예. 과정이 있었는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과정을 어차피 10월부터 정기 국회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네네. 국정감사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그야말로 해임 결의라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예. 어떤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예. 먼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대응으로 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 안보라에 미리 좀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문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게 매끄럽지 못했던 거는 사실로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일본 정부 공식 반응이 아니고 일본의 일부 매체들에서 나온 반응이죠. 예. 이제 그거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무슨 그 상황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지는 어렵지만 네.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2년 9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그 한일 정상 외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점을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측과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자. 예. 저는 뭐 그 점에서는 2년 9개월간의 일종의 외교 냉전 상태를 그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하. 어차피 이웃 국가인 그 한국과 일본이 네. 영원히 뭐 등을 돌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한일 관계는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물꼬를 튼 부분 이게 어찌 보면 중간에 뭐 회담이 합의가 됐네 안 됐네 하는 문제 때문에 네. 약간 좀 변색이 된 측면이 있다. 아하. 그거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논란 초기에는 난리면으로 들릴 수 있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흘 만에 또 바이든이 맞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주장 자체도 상관되는데 일부는 뭐 말리면 뭐 발리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겠지요. 네, 이재명 대표가 나흘 만에 기조를 바꿔서 지금 바이든이 맞다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처음에는 난리면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지를 열어놨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이든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애초에 특정 언론사에서 바이든이라는 프레임을 짠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 난리면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난리면이라고는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 난리면이라고 많은 분들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이 대통령실의 설명 이후에 나왔던 거라서 이건 예. 사실 해결이 끝까지 안 되는 문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그 미국 부통령도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지금처럼 이 후폭풍이 장기화될 사안은 최소한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중에 사담을 나누는 중이었기 때문에 욕설이 들어간 건 분명하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냥 마침표가 찍힐 일을 정말 이 장기 국면으로 가져가는 걸 자초한 건 대통령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기가 그지없고 또 대통령께서 저는 진실을 정말 말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네. 이 워딩 앞에 욕설과 뒤에 바이든은 하지 않았다라고 명료하게 기억난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면서 예. 앞에 이 워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 분리해서 기억을 이 편집적으로 가져가는 예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과연 국민들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자 해제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전 이해를 했는데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사흘 만에 말을 바꿨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의 사퇴 결의안, 사퇴 요구서인지 단어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분히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론이 지금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네. 빈틈을 파고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논란 중에서 거칠고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부분이라면 일견 그래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텐데 예.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 발언이 미 의회를 대상으로 했다고 계속 지속적인 주장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는 전선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게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을 MBC가 단정 짓고 민주당이 선동한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싸우는 한편 예. 동시에 다소 이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유감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이걸 좀 분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아하. 김진표 의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제가 아까 이런 식의 강대강 대치가 꼭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김진표 의장이 국회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데 그날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대표 교섭단체 연설 때 이렇게 쟁점 다른 일정을 잡아준 전례가 국회에서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그날 하루는 그 소속 정당 대표의 연설이 국민의 관심을 오롯이 받을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게 국회의원의 관행이고 전통인데요. 그걸 훼손했다는 것은 그 해임 결의안을 발의시킨 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이 최소한의 예의와 관행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뭐 해임 건의안, 뭐 사퇴 촉구 결의안 실효성이 없습니다만 김진표 의장도 과연 현재로서는 무소속입니다. 예. 국회의장 되면 무소속 되거든요. 예. 내가 지금 무소속답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민주당의 중진이자 원로로서 의사일정 진행하고 있는지 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안을 좀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 성원용 이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명예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엉터리 자막은 음성 편집 변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전문가들도 지금 결론이 좀 분명치 않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아니고요. 네. 성원용 교수 일부. 한 분이죠. 예. 그러나 이제 성원용 교수의 저 주장을 저희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죠. 이게 AI잖아요. 예. 기계거든요. 기계는 정파성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는 여하튼 소음이나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고 기계라는 상태에서 저걸 들은 거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떤 기계를 갖다 들이대도 예. 바이든이라는 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뭐 저는 다른 전문가들도 한번 왜냐하면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소음 제거하고 증폭시키고 또 저 말의 속도를 뭐 빨리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과연 이 단어가 뭐냐 하는 걸 밝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으로 정파성을 떠나서 한번 좀 전문가들한테 그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서는 한정 불가. 전문의원 5명을 그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예. 판정 불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판정 불가인 거를 이재명 대표 혼자 지금 들어보면 바이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과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 부분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성원용 교수가 얘기했듯이 MBC가 과연 자신 없는 거를 밀어붙여서 네. 이렇게 데이터 변조를 한 것인지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것도 넓은 의미의 조작이라고 봅니다. 예. A인지 B인지 잘 모르는 거를 A라고 그냥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데이터 변조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될 시에는 MBC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바이든이라 들은 분도 있고 뭐 날리면이라 들은 분도 있고 사실은 좀 다 다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국민들은 좀 이제 지겨운 상황에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이제 정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영주 전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인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정리해낸 날리면이라고 하는 텍스트 속에서 만약 그게 날리면이라는 뜻이라면 고정한다면 한국 국회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대통령의 견제의식이나
비판을 시기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오셔서 앞에 것은 아니라면 날리면이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하에서 예. 본의 아니게 내가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하대하듯이 네네. 혹은 그런 브레임하듯이 그런 표현이 됐다면 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미안하다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았겠나요? 예. 그런데 그 뒤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또 앞에 것까지도 대통령이 헷갈리고 있다라고 해서 더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형태란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더 안타까운 건 사실은 어쨌든 우리 누가 잘못했든 간에 예.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상당히 뭐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는 안 만나든지 이제 와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외교적으로 뭐 말하자면 마이크 실수를 통해서 헛발질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서 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이참에 어떤 그 미국에 가봤을 때도 어느 부서나 어느 여당 야당이나 외교 안보의 부분을 한 목소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국회나 우리 정치권 대통령실이 어떻게 여러 방향으로 분산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뭐 별일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했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박진 의원까지 회의만 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계속 밀리는 상황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사과에 관한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른 문제가 섞여 버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 거친 표현에 대한 문제와 이게 어디를 겨냥했느냐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예. 이게 섞여 버려서 지금 사실 김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그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그러면 바이든이나 미 의회 겨냥한 것까지 인정한 것 아니냐로 또 왜곡되고 이 오해될 만한 여지를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좀 구분해서 접근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리고 민주당도 이 두 가지를 다른 사안으로 보고 비판했으면 나았을 텐데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뭐 평론하고 있으니까 구분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그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서로 간의 해임 건의안인가 사퇴 촉구안을 밀어붙인 이번 주의 온도가 주말 사이 좀 식고 어쨌든 정기국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정기국회 국감 못하면 이거는 사실 전 국민적 손해를 끼치는 게 되는 일입니다. 예. 원내대표들이 좀 많이 만나서 이 사안을 그냥 더 이상 뭐 많이 언급하지 않고 좀 앞으로 나아가자는 합의 정도를 도출해내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쟁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장관이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이제 미행,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스토킹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직접 입장까지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 수서경찰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예.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한 내용은 8월 말부터 9월 말 정도 한 달여간 네. 그 SUV 차량 한 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용차를 예. 미행을 했다.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서경찰서가 그 특정을 했는데 시민 언론 더 탐사 이게 이제 열린 공감 TV라는 곳에서 분파돼 나온 예, 유튜브입니다. 예. 이 유튜브에 있는 30대 인물 한 사람으로 특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아.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는 입장문을 내서 네네. 이거는 스토킹이 아니고 취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한 2번 정도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하고 이 더 탐사 측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구 말이 맞는지 네. 그리고 취재인지 스토킹인지 뭐 이런 부분을 규명을 해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 예.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혐의를 받는 이 용의자를 수사 중이고요. 자동차 블랙박스와 CCTV 등 이 증거 기록이 지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여기서 법 적용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죠. 사실 스토킹 처벌법은 그렇습니까? 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네. 반복적인 그리고 뭐 원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처벌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속적인 그렇습니다. 게 중요하죠. 그런데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측의 이 입장을 들어보면 반복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많이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예. 뭐 상대방은 정당한 언론 취재였다라고 하지만
하지만 이걸 당사자는 이게 언론사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공인이니까 넘겨야 된다라고 일각에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또 공인이기 때문에 동선이 공개가 되고 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감안은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가 본인들은 정당한 취재였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 정당 행위로 평가를 받아서 위법성이 조각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취재 행태였는지 그런 형태의 취재 관행이 또 용인이 돼야 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른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죠. 이 개딸들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까? 글쎄요, 뭐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탄핵은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해임 결의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해임 결의도 조금 더 명분이 있는 그런 해임 결의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못한 부분들이 좀 뭐 수적으로는 해임이 결의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탄핵은 확실하게 탄핵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장관으로서 정말 어떤 비위가 있다든지 엄격한 상당한 수준의 어떤 뭐 문제가 있어야만 그런 탄핵 절차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감정적 대응, 즉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이재명 뭐 말하자면 대표하고의 긴장관계 속에서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자라든지 또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정치적 행동이라고 하면 저는 탄핵이라고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서 뭐 법사위라든지 국회 다양한 방식으로의 한동훈 장관의 어떤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정적 대응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 현실화가 되면서 이 대표의 좀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그 원인을 지금 한 장관에게 돌리고 있다. 지금 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촉발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요. 그 시작점을 돌이켜보면 민주당 내 대선 경선 때부터 불거진 것이었어요. 그때 한동훈 장관은 저 먼 진천의 법무연수원에 좌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동훈 장관이 이걸 주도해서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알렸거나 뭔가 수사를 시작했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역시나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당 대선 경선 마지막 3차 국민투표 직전에 터져서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낙연 전 대표 상태로 이기다가 그 3차 경선 결과가 뒤집혀서 이변이다. 그리고 이걸 뭐 포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 만다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한동훈 장관에게 돌리는 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맥락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지금까지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일선 수사관들 또 검찰의 권리이지 법무부 장관이 이걸 일일이 다 개입해서 지휘할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럼 민주당 정권 때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 다 하는 건가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난달 입장을 밝혔었죠. 이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의 배우가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민주당 원내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가 지금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라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뭔가 탄핵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무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이럴 때의 정답은 그냥 검찰을 믿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라고 하면 됩니다. 있는 죄를 덮느니 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딱 집어서 뭔가 이 법안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 사실관계가 아니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마 정치를 꿈꾸신다면 본인에게 정치적인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까 개혁의 딸들이라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뭐 탄핵 얘기를 꺼내고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일각에서 또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이제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법 리스크 얘기할 때 하고 지금 9월 지나서 이제 10월 달로 들어서는 이 시점하고는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 그중에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 백현동 의혹, 뭐 대장동 의혹 다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탄핵 거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뭐 이런저런 문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한 아마 이런 얘기들은 계속 이걸 카드로 꺼낼까 말까 계속 나올 텐데 그러나 이 불안감이 뭐 그렇게 금방 가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런 여야 간의 그 이런 정치적 공방은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이 열렸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요. 그제 SNS를 통해서 훈련 계획을 먼저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게 맞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개입을 문제 삼은 건데 국방부가 요청한 이 엠바고, 즉 보도 유예 원칙까지 깨면서 미리 알린 겁니다. 국방부가 요청한 엠바고를 깨서 알렸다? 이게 적당한 겁니까? 사실 의원이긴 하지만 이 엠바고라는 게 정해진 날짜 시간 이전에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밀어달라는 취재원과 언론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적 규범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은 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뭐 경로로 기자를 통해서건 부처를 통해서건 자기 나름의 취재를 해서 이걸 알린 것이겠죠. 하지만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깬 엠바고 내용이 무엇이냐. 한국군 혼자만의 훈련이 아니라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사전에 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엠바고 공지를 할 때도 이번에는 대잠수함 대응훈련이 들어간다.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북한의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감지하고 추적하는 매우 중요한 군사작전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좀 보도 지침이 아니죠. 보도 시점을 잘 지켜달라라고 각별히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뿐만이 아니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미군이나 또 일본 군대와 신뢰관계가 얽혀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굳이 엠바고 깨면서 하루 이틀 일찍 공개해서 국익에 기여하는 바 그리고 한미일 합동훈련 전개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가. 무조건 정치적 공격만 한다고 야당 의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국익과 공익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규백 의원이 이 엠바고를 깬 게 과연 이 한미일 해상훈련의 연합훈련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익에 기여했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국익과 공익은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지금 오랫동안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보도 유예 원칙까지 깰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인가 싶거든요. 아무래도 핵심은 이제 일본의 자위대 우길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국회법 상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관계법 상에서도 그렇고 조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엠바고를 떠나서 본인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즉 이렇게
독도 인근에서 물론 155km 떨어져 있는 공해상입니다만은 이제 일본의 우길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같이 동해에서 작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규백 의원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법적 위반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가치 판단의 문제인지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하는 부분들은 또 법이라든지 혹은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 이 정부에서 하기로 했던 공동 훈련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 사실은 또 국회의원의 도리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병록 위원께서는 친일 훈련이라고 5년 전에도 했던 건데 굳이 친일 훈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미일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본을 도와주는 훈련이 아니고요. 사실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국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가듯이 일본은 그 해상자위대에 우길기를 달고 오는 것이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훈련을 아예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 때 보면 거기에 태극기 달고 갑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국방부가 이걸 엠바고로 설정했을 때에는 사실은 이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 팀들의 안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혹시라도 다른 여러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까지 이걸 좀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고 그 가능성을 기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건데 그걸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서 했어. 뭐 다행스럽게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좀 일정한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